그죠? 그런데 천연포음이 있으면 좋은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이제 저희 천연포음에는 계면활성제라든가 방부제, 뭐 우리 열폼 시에 포르말데히드 이런 것들이 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시술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고 또 시술을 받는 고객분들도 안전하다. 그래서 안전한 점에서 우리 천연폼을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혹시 뭐 스태프분들 보면 뭐 이렇게 팔에 빨갛게 일어나고 그런 것들 있죠. 그 우리가 중화독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또 일명 견피독이라고 하는데 그게 계면활성제에서 오는 병이에요. 우리가 이제 TV나 이런 데 보면 샴푸에 대해서 간혹 나오죠. 간혹 샴푸에 대해서 거기서 가장 강조하는 게 계면활성제를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계면활성제가 안 좋다는 거, 우리 견피독을 유발시킨다. 근데 우리 천연 보면은 견피독 계면활성제가 없죠. 아예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염려가 없다. 또 이제 우리가 임산부 펌이라고 하잖아요. 일명. 근데 이제 임산부들이 왜 펌을 못하게 하냐면 일본에서 태아 양수 검사하는 도중에 펌제에서 검출되는 계면활성제가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가 우리 피부나 이 두피를 통해서 양수까지 전달된다는 거야. 그래서 태아한테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일반 펌제가? 일반 펌제에 쓰여지는 계면활성제가. 근데 우리 천연폼에는 계면활성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임산부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50대, 60대 인분들이 탈모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탈모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탈모 원인 1위? 계면활성제요? 아니. 사장님 말씀은 샴푸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유전적으로 탈모도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탈모가 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잦은 펌과 염색이라고 해요. 잦은 펌과 염색.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모발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이제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런 걸 거쳐서 머리가 빠지잖아요. 빠지고 또 새로운 머리가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그때쯤 고객님들이 펌을 해. 펌을 하면 펌젤 속에 들어가는 치우 있죠. 치우가 약하잖아요. 잔머리가. 걔를 다 녹여버리는 거야. 녹여버리니까 새로 보강돼야 할 머리가 보강이 안 되고 녹아버리니까 숱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게 탈모 원이냐. 근데 우리 천연보험의 이 시테인은 우리가 이제 먹는 거라도 영양제라든가 또 그런 뭐 치료제에 쓰이는 단백질 그 시테인이거든. 그래서 오히려 시스테인이 단백질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복용하는. 그렇죠. 아미노산의 다른 말이 시테인이에요. 네. 근데 그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안 녹이는 거야. 안 녹이니까 어때요? 새로 나오는 머리가 잘 자라겠죠. 또 우리 치오라는 거는 우리 모발을 녹이거든요. 근데 시테인은 녹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발도 점점 굵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천연폼을 하펌하던 분들한테 시술하면 처음에는 못 느껴요. 근데 2번, 3번, 4번, 5번 가면 갈수록 고객들이 천연펌 하고 나서 숱이 많아졌어. 당연히 많아지겠죠. 모발도 굵어졌어. 머릿결도 좋아졌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 요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열펌을 하면은 연기가 나죠. 매직이나 특히 매직에서 거기서 발생되는 게 포르말데히드예요. 우리 공기 중에도 포르말데히드는 떠 있지만 우리 기준치가 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거를 열을 가해 버리면
포르말데히드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호흡기 곤란이라든가 괜히 인체 안 좋아. 뭐 이런 여러 것들이 우리 나중에는 우리 면역력 저하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어디 아프고 뭐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런 면역력, 경피독 이런 거로 인해서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타이밍에 좀 안 좋은, 건강에 안 좋은 것을 초래할 수 있죠. 특히 대상포진 아시죠? 대상포진. 네. 직업군 중에 헤어 디자이너가 1위예요. 1위. 그럴 수밖에 없어. 이 주위를 보세요 한번. 화학적인 걸 다루면서 돈 벌고 있는 업소가 세탁소 왜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미용사들이 직업군 중에 1위래요. 대상포진. 저도 미용실 원장님들이 대상포진 걸리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 자신의 안전한 펌을 하기 위해서 천연펌을 쓰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또 고객님들한테도 안전하고 또 탈모 유발하지 않게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이제 안정성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마케팅적인 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마케팅.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 우리 미용실에는 그런 고객이 안 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내가 안 하니까 그런 고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임산부를 위한 펌, 또 어린이, 성장기 어린이들이잖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펌, 또, 피부 트러블이 있어서 펌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펌, 그죠? 그 다음에 펌을 하면서 탈모 걱정 안 하시는 고객, 이런 식으로 그런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펌 매뉴얼로 보시면 되지. 그죠? 그렇게 보시면은 미용실에 하나의 매뉴얼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미용실 중에서 나 혼자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독점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으려면 독점을 해야 돈을 벌어. 여기저기 다 쓰는 거는 내가 돈 벌 수가 없어요. 왜? 경쟁에 의해서 가격도 무너지고 또 고객이 선택하는 폭도 많아요. 여기 가든 저기 가든 폭이 많아요. 그러나 이 동네에서 나 혼자 천연펌을 쓰고 이런 고객, 또 오가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딴 데 갈 수가 없죠. 나한테만 오야 돼요. 그래서 내 맘대로 펌 가격도 받을 수 있고 또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독점의 원리라고 그래요. 독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펌을 하면서 안전성 문제라든가 어떤 특별한 매뉴얼로서 천연펌을 쓰면 상당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장님들이 천연펌이 컬이 잘 나와? 머릿결은 손상이 안 돼? 그런 말씀 하시는데 똑같아요. 잘하면 컬도 잘 나오고 잘하면은 머릿결도 더 좋아져요. 그러나 못하면 컬도 안 나오고 못하면 머릿결도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머리를 녹이질 않아요. 푸석푸석하게는 만들 수는 있어도 머리카락은 절대 안 녹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천연펌이 화학펌보다 월등히, 그래서 한번 컬을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일반 화학펌보다 컬이 더 탄력 있고 또 오래 가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머리카락을 보면 컬을 걸을 때 컬의 탄력을 얘기하잖아요. 컬의 탄력.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컬의 탄력이란 환원을 한 나머지가 컬의 탄력이라고 그래요. 환원을 한 나머지. 아까 컬의 탄력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게 왜 어떻게 해서 그런 탄력이 이루어지는가 거기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펌제 속에는 환원제하고 알칼리가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로 펌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그 환원제 가장 많이 쓰는 환원제를 보면 치오 또 시테인 아민 아이고 글씨가 시테인 아민 이 세 종류를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분자량을 일단 알아보면은 치오가 약 95개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고 시테는 120개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고 또 아민 같은 경우는 82개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사이즈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아민이 가장 분자량이 작고 그 다음 치오, 시테인 이렇게 그 순서대로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모발을 한번 그려볼게요. 모발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단면을 잘라보면. 그래서 요게 큐티클층이고 그 다음에 이게 모수질, 그 다음에 이게 모피질이라고 하죠. 근데 요거 외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동글동글 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글동글 피질세포라는 게 있어요. 피질세포. 우리가 뭐 이제 마이크로 피빌리긴이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은 행단백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둥을 다 이루고 있어요. 기둥을 안에서 기둥을 다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얘를 이제 고착 단백질이라고 해서 어떤 이런 환원제 변화가 되지 않는 단백질, 그 고착 단백질이라고, 고착 단백질, 변하지 않는 단백질. 그리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막 뭐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뭐가 막 이렇게 채워져 있어. 그거를 우리가 간측물질이라고 해요. 간측물질. 많이 들어보셨죠? 간측물질이라고. 또 여기에는 멜라닌 색소도 있고 또 수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우리 모형이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펌할 때 유화라는 과정, 팽륜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환원제가 이 피질 속으로 들어가요. 피질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죠. SS 결합이란 거래요. SS 결합. 환결합, 시팅 결합 뭐 그런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펌을 할 수 있는 형태적인 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 환원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들어갔다고 쳐요. 깊숙하게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만큼이 환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환원을 한 나머지, 뭐 수질하고 환원을 한 나머지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그럼 이 정도가 컬의 탄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아민을 썼을 때 분자가 작으니까 또 깊숙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 펌을 하다 보면은 과연화라는 것도 이렇게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컬은 뭐 하나 하는 양은 많으니까 컬은 잘 걸리겠지만, 하나를 많이 하니까 나머지가 적으니까 그만큼 탄력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 천연폼에는 환원제가 100% 시리테인이에요. 이 시리테인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해요. 거의 CMC층에서 환원을 하기 때문에 컬이 환원하지 않은 나머지가 많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컬의 탄력이 좋다는 거예요. 왜? 잡고 있는 힘이 크기 때문에 컬이 탄력 있고 더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단점이 있죠, 단점. 단점이 뭐냐면, 넣기가 힘들다는 거야, 천연폼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오나 시스템보다 컬이 잘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펌 하면서 어떤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주면 환원제를 충분히 시스템을 충분히 넣어줘서 컬의 탄력이나 유지력을 길게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천연폼의 안전적인 거, 안전함, 또 우리가 어떤 마케팅적으로 고객한테 다가설 수 있는 점 외에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연폼을 잘 사용하시면은 고객님들이 컬이 굉장히 탄력 있어 란 말을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천연폼을 어떻게 해야 잘 하는지 한번 순서대로 갈게요. 가는데 천연폼은 샴푸부터 해야 돼요. 유화 과정부터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샴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는 목적. 우리가 샴푸를 하는 목적은 이물질을 씻어낸다든가 아니면 모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또 머리카락을 연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샴푸를 하는 거예요. 샴푸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연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 펌제 속에 들어가 있는 알칼리제가 있어요. 알칼리제가 그 머리를 부풀리는 거야. 부풀리는 거야. 그래서 부풀리면 어떻게 돼요? 큐티클이 벌어지겠죠. 그 사이로 물이 우리 환원제를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일반 펌제는 계면활성제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샴푸를 안 하고 해도 잘 유화 과정을 거쳐도 빼고도 잘 나와요. 왜? 계면활성제가 이런 밀어주는 푸시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돼요. 그러나 우리 천연폼은 어때요? 계면활성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샴푸를 해야 돼. 그래서 아까 또 사이즈도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꼭 샴푸를 해서 우리 모발을 유하게 연하게 만들어주고 할 필요가 있어. 그죠? 그래야 알칼리가 편님도 잘하고 그리고 큰 사이즈라도 얘를 잘 집어넣어 주잖아. 그죠? 그래서 그 과정만 잘 지키면 우리 천연폼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샴푸를 해서 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컬을 걸어놓으면 탄력도 더 좋고 더 오래 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천연폼을 또 해야 되는 이유고 고객한테 탄력 있는 컬을 또 선물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천연펌을 하면서 보조 제품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 손상모가 많잖아요. 그런 머리들을 잘 쓰기 위해서 보조 제품을 또 잘 활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여기 보면 퍼스트라는 게 있어요. 퍼스트. 얘는 원장님도 쓰시잖아요. PPT. 뿌리는 PPT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 다른 거 지금 쓰시는 건 다 거의 산성이야. 근데 이거는 알칼리야. 그래서 뿌리면 저 혼자 들어가. 백년을 시켜서 들어가. 그 물리는 뭐예요? 알칼리 때문에. 알칼리라. 알칼리 때문에. 알칼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성 PPT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전처리, 중간처리 쓰시는 거예요. 전처리, 중간처리. 제가 먹고 싶으면 알칼리인데 우리가 산성을 띠는 PTT인데 얘는 베이스가 우리 정제수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알칼리 수를 넣어서 가지고 뭐 아니요. 알칼리 수를 넣는 게 아니라 알칼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들어가요. 알칼리제가 들어가요. 알칼리를 띠게끔 그런 제품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전처리, 중간처리용으로 쓰는데 전처리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공성 모발들 그런 머리 내가 단백질 채워줄 필요가 있을 때 전처리로 뿌려주시면 되지. 그죠? 그리고 중간처리는 어떤 때 쓰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와인딩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수분 공급이나 단백질 공급을 한 번 더 줄 필요가 있을 때 그 와인딩 한 위에다가 뿌려주는 거야. 얘를. 뭐 손상이 심하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뭐 그런 머리나 건조한 머리들. 우리 천연폼에서는 얘 아니면 수분을 꼭 뿌려줘야 돼. 와인딩 하고 나서.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뭐 연화폼, 열폼 같은 경우는 약을 바르고 우리가 열처리 하기 전에 얘를 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전처리 중간 처리로 그렇게 쓰는 제품이다. 또 보습력을 준다 라고 할 때 쓰면 돼요. 네. 그게 꼭 필요한 거네 보니까. 꼭 필요하죠 미용실에서. 네, 아니 지금 전년 제품을 다루기 사용할 위해서는 때 그게 꼭 필요한 거네. 알칼리니까 조금 부족한 거나 뭔가를 할 때 꼭은 아니에요. 원장님들이 갖고 계신 거 써도 돼요. 사실. 네, 샴푸로 그러니까. 막 샴푸 우리가 쓰고 난 다음에는 괜찮지만 그래도 그 모발이 두껍거나 건강하거나 할 때 뭐 그럴 때 써도 되고. 우리가 알아서 적절한.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기본적으로 써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손상 모발인데 PPT를 이거는 산성화된 PPT이기 때문에 흡수력이 좀 부족해서 열 처리를 하거나 뭘 하는데 얘는 알칼리를 띠니까 굳이 열 처리를 안 해도 하지 된다는 않아도 거지. 잘 그렇죠, 들어간다 그렇죠. 그 뜻이죠. 네, 그렇죠. 네, 그 뜻이죠. 그 대신 네. 또 이렇게 데미지를 안 준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버터라는 건데 얘는 그 가수분해형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좀 복구 트리트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복구 트리트먼트. 그래서 이거를 홈케어로도 판매가 많이 되는데 얘의 장점이 뭐냐면 고객님들이 이제 그 샴푸하고 나서 트리트먼트 쓰잖아요. 그럼 트리트먼트 쓰고 드라이를 하게 되면은 오래 안 가. 매끄럽지도 않고 한두 시간 있다 그냥 주저앉아. 단백질이 아니고 어떤 뭐 그냥 린스 개념이기 때문에 코팅제 역할을 하기 예.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샴푸를 하고 얘를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주물주물해서 핸들링 한 다음에 헹궈내면 내고 나서 드라이를 하게 되면 드라이 빨이 기가 막히게 먹어요. 그리고 오래 그 드라이하는 게 오래 가. 그래서 이게 안 써본 사람은 모르는데 써보신 고객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찾아요. 머릿결도 매끄럽고 그런 볼륨감도 더 살려주는 트리트먼트라고 그러면 보시면 그건 돼요. 수분 트리트먼트예요? 아니면 약간 수분, 수분이 있는 수분. 거예요? 수분으로? 수분. 그럼 두피에다 하도 난 웬만해서 상관없고. 상관없고 네. 그렇게 해서 홈케어로 쓰는데 우리 폼할 때는 전처리로 써요. 어떤 머리? 손상되는데 큐티클이 안 좋은 머리들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 큐티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때 얘를 사용해요. 그냥 폼 전에 얘를 이제 바르는 것보다 우리가 샴푸하고 나서 수분 많은 상태에서 그냥 주물주물 마무리 단계에서. 아니죠. 처음에 하기 전에 폼 들어가기 전에. 폼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샴푸하고 인공 난 다음에. 아까 요거는 단백질을 채워준다 그랬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그 큐티클 막을 쏴주는 거야. 폼제가 많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전처리로. 그래서 우리가 샴푸를 맨 처음에 샴푸를 하잖아요. 하고 나서 얘 처리하고 나와서 하시면 돼. 근데 그때도 뭐 많이 헹궈낼 필요는 없어요. 그런 머리들은. 뭐 그렇지 않은 머리들은 많이 헹궈내는데 그렇지 않은 머리는 많이 안 헹궈내도 돼. 살짝만 헹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폼제를 바르는 거죠. 인공 큐티클을 만들어 전처리로.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처리. 중간 처리는 어느 때 쓰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 로트폼 같은 경우는 약을 바르고 나면은 알칼리에서 아까 모발이 평균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평균 되면서 이 큐티클이 벌어져 있으니까 거칠어질 거 아니에요. 특히 또 그런 머리들이 있다고. 그런 머리일 때 이제 중간 처리 사용하는데, 이거 중간 처리할 때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폼할 때 폼제 알칼리에서 모발이 평이되면 거칠잖아요. 네. 그 거칠은 걸 잡아줄 때 쓰는 거야. 그래서 폼제를 바르고 와인딩 하기 전에 그냥 그 폼제 위에다 얘를 덧발라. 폼제 위에다가 폼제 위에다 덧발라. 와인딩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시켜서 얘를 좀 떠서 손등에 얹어놔요. 예. 얹어놓고 솔로 를 찍어서 아니면 꼬리빗으로 찍어서 위에 덧바르는 거야. 할 때마다. 섹션 떠서 할 때마다 와인딩 할 때마다. 그러면 그 부푸는 거를 얘가 좀 잡아줘. 그래서 거칠은 거를 좀 더 잡아줄 때 노트폼 할 땐 그렇게도 써요. 이따 다 보여드릴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연화펌을 했잖아요. 열펌. 그 우리가 연화를 해서 한원을 했다는 거는 피질의 단백질을 녹여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샴푸를 그냥 하게 되면은 그 단백질이 우수수 빠져나와 다. 빠져나오고 그 자리에 수분이 차요. 수분이 자리를 잡아.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열펌을 하게 되면은 그 열에 의해서 그 수분이 폭발을 해. 폭발을 하면서 우리 머리카락을 수축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발도 가늘게 만들고 데미지도 오게 마련이거든요. 수분이 폭발하면서. 근데 얘를 연화하고 나서 세척을 했죠. 그 상태에서 얘를 다시 주물주물 해주는 거. 중간 열펌 하기 전에 중간에 주물주물. 그럼 얘가 그 들어가 있는 수분을 밀어내고 애들이 단백질이 다시 채워지는 거야. 그 상태에서 열펌을 하면 아까는 수축한다고 했잖아요. 안에 꽉 차 있으니까 애들이 팽창을 하는 거. 팽창. 컬도 탄력 있고 머릿결도 좋아지고. 그때 중간 처리로서.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LPP라고 생각하면 돼요? LPP하고는 달라요. LPP하고는 성분이 다르는 거지 역할은 그런 성분도 아니죠. 성분도 다르고 역할도 달라요. 내가 금방 마지막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또 후처리는 아셨잖아요. 모든 시술이 끝나고 후처리도 해주면 더 좋죠. 한 번 더 잡아주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원장님이 얘기하신 그 LPP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트리트먼트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LPP가 어떤 제품의 이름이 아니고 그 트리트먼트의 그 명칭이에요. 명칭. 그러니까 우리가 PPT도 있고 LPP도 있고 OPT도 있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 이제 그 분자를 가지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PPT를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폴리펩타이드. 그냥 펩타이드. 그 다음에 LPP는 로우 사이즈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로우 사이즈 펩타이드, 아까 PPT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PPT다. 같은 PPT지만 사이즈가 달라요. 근데 그것도 액상 타입이 있고 크림 타입이 있잖아. 그것도 잘 써야 돼. 즉 손상무에 손상무 다용성 모발에 내가 PPT가 사이즈가 크고 LPP가 사이즈가 적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처리할 때 어떤 걸 넣어주겠어? 손상무에? 네, 손상무에. PPT를 넣겠어요? LPP를 넣겠어? LPP가 더 작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손상무니까 빨리 들어가고 빨리 빠집니다. 그러면 손상무에는 LPP가 들어. 금방 원장님 말씀 잘하고 그래서 그래. LPP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빨리 들어가고 빨리 빠져요. 그럼 목적이 틀리잖아. 내가 넣어줘야 되는데 PPT를 넣어줘야지. 왜냐면 들어가기는 어려우나 들어가면 자리가 없어서 잘 안 빠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손상무나 이런 거는 LPP를 쓰는데 손상이 심한 머리에서 분자가 큰 걸 써줘야 돼. 원장님 금방 말씀 잘해주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펩타이드도 이제 그 종류가 다르잖아요. 어떤 고급형도 있고 뭐 싼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런 버터 같은 경우는 좀 고급형에 들어간다. 좀 잡아주는 힘이 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드렸고. 선생님 잠깐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개만 할게요. 영양제에서 왜 PPT가 있고 LPP가 있잖아요. 크림 타입이 있고 액상 타입이 있는데 같은 그 사장님 방금 그랬잖아요. LPP인데도 액상 타입이 있고 크림 타입이 있다고. 그러면 PPT는 어떻게 어느 때 쓰냐고? 그거는 어느 때 쓰냐면 아까 제가 이게 크림이 인공 큐티클을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잘 생각하시면 얘는 지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속을 채워준다. 그래서 내가 목적이 있어. 내가 펩타이드 결합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액상. 그 다음에 펌제가 들어가는 거 좀 막아줄 필요가 있다. 크림. 그렇게 바르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저는 여기다가 미용수 좀 따뜻하게 채워주시겠어요? 사장님 우리 같은 경우는 PPT를 뿌려놓고 조물조물 해놓고 섭취시켜놓고 뭔가 시술이 들어가거나 뭐 할 때 크림 타입을 살짝 바르고 나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속과 겉을 동시에 우리가 막아준다. 그래서 탄력 있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중순상무에다 썼다가는 컬이 늘어지겠죠. 범죄가 방해를 하니까. 내가 이제 그거는 잘 써야지 모발 타입에 맞게.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셀프 가드라는 게 있어요. 가드. 얘는 뭐냐면 pH 많이 써보셨죠? pH. pH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 pH하고 다른 게 뭐냐면 펩타이드, 단백질을 가진 저 pH라고 보시면 단백질을 가진 단백질 pH. 그 pH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 단백질 기능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pH 필요할 때 물에 섞어 쓰시면 되는데 특히 염색 같은 거 뭐 아니면 우리가 연화폼 하고 나서 헹구기 전에 그렇게 쓰고 또 얘를 전처리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전처리를 쓰는 경우는 폼베이스라고 해요. 폼베이스. 영양제를 주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아까는 얘는 채워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채워주고 나서도 모발이 좀 흐물흐물거래. 얘를 했는데도 머리가 좀 흐물거려. 얘를 좀 강하게 만들어 갖고 약을 바르는 게 더 좋겠죠. 그럴 때 얘를 발라. 폼도 바르는 데. 시켜놓고 바른다. 그렇죠. 강하게 만들어 놓고. 그죠? 수축을 시키면서 또 어때요? 또 펩타이드도 넣어주고. 그럴 때 쓰면 돼요. 그죠? 명확하죠. 그러면 전처리를 쓸 때는 흐물한 머리에 쓴다. 전처리로. 그리고 약을 바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든 시술하고 헹구기 전에 사용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예전에 막 분무기로 막 뿌리는데 분무기로 뿌리시는 것보다 이게 우리 물 100ml에 미온수 가루예요. 가루니까 미온수에다가 쓰시는 게 좋고 100ml당 2g을 쓰시는 게 좋아. 또 뭐 강하게 쓸 때는 더 넣기도 하는데 얘를 잠깐만요. 물을 그 분무기에다 쓰시지 마시고 이 약병에다가 여기 그 눈금 있죠. 눈금. 근데 뭐 100ml 써도 되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뭐 한 150ml 정도. 이 150ml면 충분히 쓰실 거예요. 그래서 150ml니까 3스푼 넣어야 되겠죠. 그죠? 1스푼. 2스푼만 넣어도 될것 같아요. 3스푼 정도 넣고 이렇게 그냥 흔들어서 만들어서요. 그때그때 얘도 천연이기 때문에 그 만들어 놓으면 썩어요. 오래 두면 그때그때 만들어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흔들면 얘가 잘 녹아요. 녹는데 보실게요. 우리가 물이 한 pH 7 정도 나오죠. 중성 6 정도 나오잖아요. 중성. 근데 얘 물은 빨갛죠. 그죠? 이게 산성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2.8이에요. 그럼 아주 좀 강산성인 쪽인 강산인데 펩타이드가 있어서 안전해요. 안전하다. 네. 그죠? 이렇게 변하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때 pH 필요할 때 쓰시면 된다. 한 가지는 우리 그 콜라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번에 저희들 본사에서 원장님들께서 천연폼을 더 잘 쓰시게끔 효과적으로 다 잘 쓰시게끔 이 콜라겐을 무상으로 나눠드렸어요. 근데 그냥 나눠드린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 POP 있어요. 세워놓는 POP. 또 뭐 고객들이 자꾸 눈에 익어야 뭐 해달라고 하니까 또 광고 효과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걸 맞추시면 저희들이 콜라겐 500g 짜리 한 통을 무상으로 다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한테 어떠시냐고 물어보니까 천연펌 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날림 현상도 많이 줄어들고 또 그 다음에 모발도 굉장히 부드럽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연펌 하실 때 무조건 천연펌에 1스푼씩
넣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천연폼에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일반 폼이나 염색약 또 뭐 우리 샴푸 우리가 쓰는 스킨 로션 같은 거 있죠. 거기에 다 섞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어떤 콜라겐의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콜라겐을 잘 활용하시면 천연폼 뿐만 아니라 모든 시술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희들 콜라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펌제죠. 주종목 펌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 줄로 있어요. 네 줄로 있는데 맨 위에 이렇게 중화제라는 게 있어요. 중화제. 이거는 저희 펌제 공용으로 쓰는 거, 공용. 어디 뭐 웨이브 펌제라든지 열 펌제 공용으로 사용하는 중화제가 있다. 얘는 액상 타입으로 돼 있어서 1.8%의 가산화수소예요. 1.8%. 근데 그 가수가 식용가수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다. 물론 계면활성제라든가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중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화제. 그 다음에 저희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그 손상무, 웨이브 손상무라는 게 있고 웨이브 건강무라는 게 있어요. 얘는 가루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가루 형태. 그래서 우리 물에 섞어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에. 그래서 일반 로트펌 있잖아요. 로트펌 할 때 사용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아까 거보다 굉장히 크죠. 요거는 열펌용이에요. 열펌용. 요도 가루로 돼 있어서 얘도 물에 섞어 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를 물에 섞어 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들 비커 보시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건강용, 손상용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스티커가 붙여져 있잖아요. 이게 물 100ml예요. 100ml 선에 맞춰 놓은 거라 이 선에 맞춰서 아까 얘기한 건강모, 손상모를 섞어 쓰시면 돼요. 물론 섞을 때는 한 통을 다 믹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펌제가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열펌용, 중화용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열펌제 물 150ml 선에 맞춰져 있거든요. 이 스티커가 여기 선에 맞추면 돼요. 그래서 열펌용 중화제 이거는 물 150ml에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은 다 이제 그 가루 형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 미온수 물에 항상 쓰셔야 돼요. 찬물에 쓰시면 잘 녹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물에 쓰시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나눌 수가 없어. 가루를 어떻게 나눠요? 성분들이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못 나누잖아, 질량을. 막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막 섞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나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덜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물에 무조건 한 병이네. 네, 무조건 한 병 그 섞어야 대신 돼요. 타놓고 나서 계속 쓰셔야 돼요. 써도 되고. 섞기 전까지 써도 돼요. 섞기 전까지. 네, 써도 돼요. 얼마나 돼서 썼던가요? 냉장고 넣으면 되겠네. 냉장고 들어가면 안 돼요. 굳어요. 온수로 하니까. 단백질이라 굳어요. 그리고 상온에 그냥 놔도.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남으시면 네, 일반 범할 때 섞어 쓰셔서 굉장히 좀 영양제로 쓰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쓰신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하얗게 굳은 게 있어요. 네. 그거는 꼭 걷어내고 써야 돼요. 그건 산화된 거라 걷어내고 써야 돼요. 그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한 통 섞어서 쓰셔야 된다. 그죠? 그렇게. 만약에 손님이 머리를 하는데 머리가 조금 숱이 좀 있으셔갖고 한 병은 모자라. 그럼 또 한 병을 더 만들어 해야 되나? 써야죠. 한 병 더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받으세요. 그런 부분들은. 그죠? 원래 우리가 이 기상추가 받잖아요. 받는 이유가 뭐 약이 더 들어가니까 또 받는 거죠. 충분하게 약을 도포해야 되는 거죠. 모질에 따라 달라요. 그거 다 설명드릴 거야. 네. 응. 그거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수돗물만 쓰지 않으면 돼요. 수돗물. 수돗물.
그 다음에 뭐 그 찬물. 그런 거, 찬물은 잘 안 먹잖아. 그것만 피하시면 돼. 그 외에는 다 쓰셔야 돼. 뭐 커피에 섞어도 되고, 녹차에 섞어도 되고, 뭐 우유에 섞어도 되고, 뭐 소주에 섞어도 되고, 물 형태는 다 돼. 왜 소주 같은 것도 왜 되냐면 물 자체가 정제수잖아. 옛날에 저기 조방학 때 어떤 원장님이 가을 주스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걸 섞어가지고. 섞어도 되는데 그 원장님은 아마 그 과일주스를 데워서 써야 되는데 안 데워서 썼을 거야. 무조건 따뜻하게. 따뜻해야 얘 가루가 잘 녹잖아요. 그리고도 이 그 만들 때 고객님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커트하거나 샴푸 전에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 얘를 바로 만들어 바로 쓰면은 농도가 굉장히 약해요. 물이야 물. 근데 얘가 시간 지나면서 걸쭉해져.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물 쓰고 또 그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좋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거에 다 섞어도 돼요. 수돗물만 빼고. 수돗물에는 철분 성분이 있잖아요. 걔가 이 퍼마약에 안 좋은 영향을 가져와. 그 수돗물만 쓰지 마시고. 우리 정수물 같은 거 쓰시면 돼요. 따뜻한 물. 그러면 그거 저기 그거 뭐지 우리 파는 거 그거 뭐지 약국에서 파는 거. 아 그렇죠. 그거 정제수. 좋죠. 그것도 좋죠. 그거는 그냥 섞어도 돼요. 그러면은 걔가 차갑지 않으니까 그냥 섞으셔도 돼. 정제수. 그럼 더 좋아요. 더 좋기는. 근데 뭐하러 돈 들여 그냥 정수물 정수기 해놔.